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8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잔디마당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미 정상은 양국의 피로 쌓은 역사 70년 혈맹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간호법과 방송법, 또 야당이 예고한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일부 종목의 주가가 사흘째 폭락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유명 오피스텔 건물에 사용된 불량 자재가 대기업 공사 현장에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 자재를 만든 업체가 10년 넘게 각종 공사 현장에 공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로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아침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등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압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핵 잠수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방안이 정상 간 별도 문서로 처음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문구는 지난 2년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2021년 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같지만 공동 성명에 언급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확장 억제 방안을 별도 문서로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참여 수위를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한미 간 논의해온 미국 전략 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도 실제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더 굳건히 한 건데 앞으로 얼마나 상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표현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SSBN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기하면서 대신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꺼리는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된 셈인데 이번 선언이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잔디마당에서는 30분간 성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피로 쌓은 역사, 지난 70년 혈맹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미군 의장대 200명이 들고선 태극기와 성조기, 걸음걸음 깔린 레드카펫에 일찌감치 마중 나온 바이든 대통령 부부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 국빈.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 국무위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 사우스론을 밟았습니다. 나란히 무대에 오른 한미 정상. 예포 발사와 함께 먼저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이어 미국 국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전날 워싱턴 첫 대면 장소로 한국전쟁 기념비를 택했던 두 정상은 백악관 마당에서도 한미동맹 70년 피로 쌓은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sanctified by the blood of American and Korean troops who fought and defended liberty.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거나 손을 모으고 공손히 듣는 모습은 지난 1년 사이 어느덧 6번째 만나는 두 정상의 회담 결실을 기대하게끔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장병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사자 신원 확인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 인파의 박수갈채 속에 30분 환영식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는 좀 늦은 시간에 네. 진행이 돼서 좀 피곤하실 텐데 아침 일찍 또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총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미 간의 가치 동맹이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예. 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 여러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주로 생각을 하던 거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건 이제 한반도에 국한돼 있는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얘기할 때 특정 그 어떤 대상을 적으로 한 동맹들, 이게 전통적인 동맹이죠. 근데 가치 동맹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정 국가보다는 뭐 국제 질서의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침해와 같은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 공동 대응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국가를 이 대상으로 하는 동맹보다는 훨씬 또 그 유연성 있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게 또 그 가치가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는 또 더 무겁게 다가질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 공동성명 부분을 한번 보면 2001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내용들이 보다 확대되고 심화돼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단순히 이제 북한 핵 문제는 확장 억제 부분에서 이제 따로 언급이 돼 있지만 그 외에도 우주 협력이라든가 그 과학 기술 협력,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에서 협력 분야가 더 정교하게 지금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또 사이버 안보 문제, 그다음에 교육 분야 이제 협력들, 청소년 교류 협력들 이런 부분들도 보다 정교하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 안에 동맹 70년의 역사들을 그대로 담아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좀 강조했고 이전보다는 분야별로 확대된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좀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공동 성명 그 일부가 아니고 별도 문건 형식으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거든요. 네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선언이라고 사실은 확장 억제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하나는 억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잠재적인 적국 또는 혹은 그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 특히 한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예요. 쓰지 못하게 이제 막게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보장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뭐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할까? 그리고 실적으로 이걸 미국이 보장을 해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선언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 확장 억제 공약은 그 굳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그 일종의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워싱턴 선언이 사실 확장 억제 전략은 그 동안에도 있어 왔잖아요. 네네. 그 동안에 있었던 확장 억제 전략을 재확인한 수준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진일보한 수준이 있는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2006년에 사실은 그 이전에는 해구산이라는 표현을 쓰다가요. 2006년부터 이제 확장 억제라는 이 용어가 등장을 했고 이게 사실은 기존의 보복 대응에만 중점을 둔 해구산보다 확장 억제는 탐지에서부터 그러니까 정보 공유에서부터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2006년에 등장한 이후에 매번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확장 억제를 보장한다.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지는 수준이었지만은 그럼 어떻게 그걸 실행에 옮길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강론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도 또 그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협의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동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고 흔히 얘기하는 정말 그 핵 자산이 그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이느냐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게 붙박이로 있는 거냐 이런 걸 바랬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단 협의체가 다시 말해 앞으로 확장 억제에서 핵이라든가 전략 기획에 대한 협의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별도의 성명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기존과는 다른 이 접근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장 큰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2006년에 확장 억제를 그 선언한 이후에 북한의 이제 핵 능력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불안감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히 이제 북한이 ICBM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자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한국을 보호해 줄 거냐 또 핵무기까지도 쓸 거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원칙상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이제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선언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건 다시 말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돼 있는 미국의 핵 운영 원칙이라든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상 건설하게 된 미국의 핵 자산을 이용을 해서 이걸 실제로 사용해야 될 이 상황이 있을 때 최대한 긴밀히 한국과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는 미국은 쓸 의지가 한국이 만약에 공격당하면 쓸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거였거든요. 미국의 태도가 우리가 여러 번 약속을 했지 않느냐, 우리를 못 믿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니 한반도에 2만 5천의 미군이 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핵위협을 가하면 똑같은 피해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지키겠냐 하는 얘기였는데 그걸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왜 내가 약속을 해줬는데 불안해해 이게 이제 미국의 태도였다면 충분히 이유 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동맹국을 안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워싱턴이 한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그동안 워싱턴 내에서 특히 정책 서클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게 되겠어 하던 대안들 가령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지금 그럴 당장은 의도가 없다라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런 거 관련된 기류들도 한 5, 6년 전만 해도 그게 되겠어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국제회의 같은 걸 해보면 그리고 특히 뭐 이틀 전에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이 아산 플래넘이라는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기존과는 다른 의견들이 나왔어요. 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해주는 공약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실물적인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겠다라는 그게 실현된 것이 어떻게 보면 워싱턴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내에서 그럼 우리나라 그 핵무장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선을 좀 그은 거죠? 네, NPT를 준수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 활동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걷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그 선언과 관련해서 나토식 핵공유 관련 이제 네. 얘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안전하고 어느 게 더 네네네. 확실한 거냐를 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나토 핵공유라는 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협의기구고요. 예. MPG라 그러는 협의기구고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핵 기획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하나는 그 나토 회원국들의 각 기지에 이 전개돼 있는 다시 말해서 상설 배치돼 있는 미국의 핵 자산의 전술핵 무기예요. 항공폭탄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나토 핵 보유국들의 플랫폼, 그러니까 전투기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군 전투기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의 전투기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자산을 동시에 유사시에는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의기구를 갖는다라는 건데 지금 이번에 얘기된 워싱턴 선언에 주로 협의기구 쪽이 강조가 돼 있는 거고요. 예.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자산을 들여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당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그 핵 협의체인데요. 네. 자, 나토 같은 경우에 MPG가 다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로부터 오는 소요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의 결속력이라든가 협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확장국제 공약을 이행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만약에 나토 회원국들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 그럼 누구부터 대응해서 보복해 줘야 되느냐? 예.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양자는 단촐해지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나토보다 강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만 자산의 실제적인 자산의 배치 측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나토보다 지금 아직도 강력하다고 보기는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이제 나오고 나서 사실 주변 또 반응도 좀 궁금한데 뭐 중국이나 이제 북한이 아마 주시하고 있겠죠. 어떤 반응을 좀 앞으로 내놓을까요? 네, 아마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금 SSBN, 다시 말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포함해서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들을 이제 레귤러리 정기적으로 배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상시 배치는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어떤 자산을 배치해 놓는 건 아니지만 핵 자산들이 거의 순환 배치되는 형태죠. 계속 어떤 형태로든 한 전략 자산은 한반도 근해에 위치하는. 이건 뭐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오던 결국 핵 압박을 가한다라는 이 한미가 네. 주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잠잠한 것 같지만 며칠 내에 아마 입장 정리해서 나올 거고요. 북한의 최근 특징을 보면은 사실 한미연합훈련 같은 때는 기존에는 도발 안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핵무력 시위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5년간을 돌아보면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을 했는데 그 병진 중에서 경제는 사실상 실패로 들어갔고 남는 거는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예. 내세울 수 있는 건 군사력인데 한미가 이런 선언을 했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면 북한 주민들도 갸웃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코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뭐 가장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작년 연말에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 사실은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한 그 단중거리 또는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실험이 되겠죠. 이거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군사적 도발도 있을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해주셨고, 중국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이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뭐 말 참견하지 말라 뭐 이런 좀 다소 거친 표현도 썼는데 예의가 이번 벗어난 공동성명에도 좀 관련 내용이 담겼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미국도 이 입장에 대해서 한국이 그 이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안을 충분히 했던 걸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현들을 보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지원 같은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수준보다 조금 강해진 수준이고 직접적으로 뭐 군사 지원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대만 해협의 위기가 생길 때 한국도 거기서 어떤 역할 이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걸 가지고 또 발끈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조금 어떻게 보면 얕보는 조치라고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예, 원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만 지금 그 이번에 나왔던 워싱턴 선언에 있는 그 이 SSBN을 포함한 전략 자산의 이제 정기적 전기가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일부 지금 외신에서는 미국이 사전에 아마 언지를 줬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결코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반도 근해를 돌아다닌다는 게 위치를 보면은요, 이게 남중국해, 동중국해도 갈 수가 있고 대만 해협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거기 그 효과를 또 노린 거기도 해요. 이게 불편하면 지금 북한 비핵화 하는데 빨리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거죠. 평양에 압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평양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를 하든지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정상회담에서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도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서 한국에도 윈윈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양국 간 협의와 조율을 강조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y desire to increase U.S. manufacturing and jobs in America is not about China. I'm not concerned about Chin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not just with SK, but anyway, with Samsung and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뭐 양국 간 윈윈이다. 뭐 특별한 뭐 지원과 배려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이번에 정상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윤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케미도 괜찮았지만 기본적으로 동맹도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연세도 있으시지만 상당히 노회하잖아요.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IRA 뭐 이거를 지금 이 속마음 번역기 같은 걸 풀자면 IRA나 이런 거 통해서 한국 기업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익 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위해서 지금 조치를 좀 취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게 윈윈 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지원과 배려는 좀 뭘 뜻하는 걸까요? 예, 결국은 지금 특별한 지원과 배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그 보조금의 지급 시한 자체를 조금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적응을 할 수 있게 적응 시간을 이 보조금 지급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연 단위의 효과 자체는 그만큼 좀 경감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이 시행되는 시기 자체를 좀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한다든가 이거의 여지는 아직도 있다라고 봐요.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위터의 CEO죠. 일론 머스크를 접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것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들어오면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동맹 관련한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나사를 이것도 작년 직접 공동선언에 방문했죠. 비해서는 네. 상당히 네.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번 방미 기간 중에 지금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을 네.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우주 영역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이제 이 주요한 국가들 간에는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우주 영역의 개발 문제를 물론 이거는 군사적인 활용 문제하고도 긴밀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범위를 우주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거는 우주 부분에 있어서도 안보 개념들을 적용을 해나가겠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주 영역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군에 더해서 이건 별도의 군종입니다. 완전히 유니폼도 다르고 계급 체계도 또 따로 계급장도 따로 있어요. 우주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주 영역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의 우주력 건설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이 우주 영역 부분은 민간하고 군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앞으로 한미 간의 협력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정상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관련한 녹취가 있는데요. 준비한 녹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I also 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We together shared our firm shared commitment to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against Russia's brutal assault on their freedom, their territorial integrity, and democracy. The Republic of Korea's strong support for Ukraine is important because Russia's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matters to nations everywhere in the world, not just in Europe. 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무기 지원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걸까요? 네, 지금 여지는 남겨놓되 당장 지금 결정을 지금 아직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우리 입장 자체를 상당히 지금 생각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일부에서 논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군사 지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외신 인터뷰 중에 나온 건데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달려 있거든요. 이게 민간인 피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여기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우려된다면 그냥 국제법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부분이기도 한데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터졌던 이제 도감청 의혹 네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오갔을까? 궁금해하실 실제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언론이 지금 정상회담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 받아 넘기신 것 같아요. 예.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은 친구끼리도 좀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양국 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는 아마 모범 정답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그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이제 또 다음 달에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협력 구도가 좀 공고해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아무래도 언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음 달에 G7 정상회의가 네. 지금 일본에서 있죠. 일본에서 있고 우리는 지금 또 거기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이 삼국 협력의 그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삼자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고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일본의 지금 태도라는 거는 조금 소극적이잖아요. 예. 기시다 내부에서 그 문제를 삼자 회담에서 은근슬쩍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한테는 이런저런 압력으로 지금 다가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5.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1에서 2도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서 현재 중부와 전북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도로 살얼음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설이나 또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5.2도, 대전은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3도, 광주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에서 9도나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토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휴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함께 이 대화의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 시 한미 양국이 즉각적 협의를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으로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을 위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건의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윈윈, 즉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의 담대한 외교적 결정에 감사하다며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평화 안정의 핵심 축이 됐다며 어떤 현안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day, I'm proud to say, Mr. President, I think that our partnership is ready to take on any challenges we may face.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입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중국은 알려줄 소식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대형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인민대회당에 줄줄이 입장하는 사람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신임장 재정이 밀린 각국 대사 70명이 한꺼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돌리는 듯한 짧은 시간에 정재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연내 방안을 통해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원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이틀 뒤 확인 질문에도 중국 외교부는 알려줄 소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듯한 견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包括妥善处理各自关切和敏感问题等保持着沟通. 중국 관영지도 연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엔 100년 전 일을 두고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무릎 꿇었다는 말로 되돌려준 겁니다. 이어 과거 침략 피해를 겪은 아시아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타이완 현상 변경 반대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친미 외교는 한반도에 위험을 가져올 거라며 미국의 총알이 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 시각 세계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협상의 유일한 출구라면서 중재를 시사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서방 책임 주장에 동조하고 지난달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회동도 했습니다. 그런 시 주석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习近平主席同泽连斯基总统通话，展现了中国在国际事务中的客观公正立场和大国担当。 시 주석은 1시간 정도 이어진 통화에서 위기의 유일한 출구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재 외교도 시사했습니다. 中方将派中国政府欧亚事务特别代表赴乌克兰等国访问，
就政治解决乌克兰危机同各方进行深入沟通。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길고 뜻깊은 통화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영토 타협으로 얻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중 대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간 대화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외교 채널을 복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5월 대반격이 예고되며 긴장감이 감돌았던 전쟁의 양상이 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에너지 회사 2곳의 자산을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제재하는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맞불 조치로 러시아는 외국이 러시아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독일 가스 판매 업체 유니퍼의 러시아 자회사와 유니퍼의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톰의 지분은 러시아 연방 국유재산관리청의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군벌 간 무력 분쟁으로 유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예상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단에서는 무력 분쟁 자체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도 각종 질병과 식량 부족, 의료 서비스 중단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청을 관리하는 국가공안위원장이 지난 15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폭발물 피습에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장어덮밥을 잘 먹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의원에 7번 당선된 다니고이치 국가공안위원장은 총리 테러 당시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은 뒤 대응에 대해 시찰 현지에서 기대하고 있던 장어덮밥을 잘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놓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사건의 위기감과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에게 요인 경호와 경비 책임을 맡겨도 되느냐며 장어덮밥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주인공인 배우 데니얼 래드클리프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BBC 방송과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미국 뉴욕에서 래드클리프가 유모차를 끄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래드클리프의 홍보사 측은 미국 배우 에린 다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였습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를 외국으로 불법 송출해 우리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불법 IPTV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합법 서비스로 속여 2만 명이 넘는 교민을 가입자로 모았는데 이렇게 번 돈이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 전원이 켜진 장비가 줄지어 있고 아래쪽에는 국내 유명 방송사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을 실시간으로 외국에 전송하는 불법 송출 장비입니다. 불법 IPTV 업체 바로TV의 국내 총책 40대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 등 22개 나라에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보냈습니다. 현지에도 법인을 차리고 합법인 것처럼 광고해 가입자 2만 5천 명을 끌어모으다가 국내 방송사와 미국 영화협회에 고발당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사람이랑 기분을 되게 K 콘텐츠를 미국 현지 서버로 불법 송출하면 해외 운영책들이 모집한 전 세계 가입자들인 전용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불법 송출된 국내 방송 채널은 52개, 따로 제공한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등은 2,600편이 넘습니다. 저작권을 무시하고 벌어들인 돈이 7년 동안 300억 원에 달합니다. 불법 IPTV 업체는 한국의 인기 컨텐츠를 해외에서는 접할 기회가 적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불법 송출로 국내 방송사는 물론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요즘은 거의 미국의 주류층도 많이 보거든요, 한국 콘텐츠를. 이런 불법 사업자들이 권리도 없이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니까 뭐 이익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송출책을 구속한 경찰은 브라질에 있는 미국 법인 대표의 국내 송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최고 70층까지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특히 전체 세대수가 약 10,000 가구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합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강남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틀간 압구정 주민을 대상으로 구역별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고 50층 내외로 제한했지만 창의적, 혁신적 디자인이 반영되면 그 이상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3구역은 최고 70층, 최고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압구정 일대를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한 미니 신도시로 만든다는 마스터 플랜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3, 4, 5구역이 개별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시지만 이 압구정은 하나의 도시로서 가져가야 될 계획의 목표가 필요할 거고요. 압구정 재건축구 전체 세대수는 약 10,000 가구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가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가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8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의 터널에서 화물차와 미군 운송 차량 SUV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미군 병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거주자인 45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남 여수시 연도 인근 바다에서 5,6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고 있던 선원 19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몸 절반 가까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등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날이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낮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서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납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중부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 곳곳으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5.2도, 대전 2.5도, 광주는 4.6도 등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3도,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토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